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경제 핫 이슈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재명 사기 신도시 없다. 이재명 사기 신도시 없다. 3기 신도시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뉴스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기 신도시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대신 3기 신도시를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건데요. 지금 3기 신도시가 어디냐면 남양 왕수,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이런 곳들이에요. 총 22개 지구에 24만 호를 지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토지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특히 땅값 보상 문제가 정말 골치 아프대요. 땅 주인들이랑 정부가 계속 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뭘 하냐면 기업체나 공장, 심지어 군부대까지 빨리 이전시키고 지하철이나 도로 같은 교통망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데 과연 이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집 짓는 것보다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폐업자 100만 명. 이거 정말 심각하죠.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인데 작년에 문 닫은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어요. 10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국세청에서 발표한 건데 정확히는 100만 8,282명이에요. 95년부터 지금까지 집계한 중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거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 중 절반이 넘는 50만 명이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어떤 업종이 제일 많이 문 닫았냐면 소매업이 29%, 음식점이 15%라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 소매업이랑 음식점에 문을 닫았죠. 코로나 때 빚도 많이 지고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정말 삼중고였던 거죠. 특히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손님은 안 오고 정말 힘들었던 거죠. 100만 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100만 명 가정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공인중개사도 힘들어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5월 말 기준으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1만 1123명인데 이게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래요.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오르고 집 사고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중개 수수료도 안 들어오고 악순환인 거죠. 더 심각한 건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 거래까지 줄어들었어요.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다 막혀버린 거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문 닫은 공인중개사만 15,692명이래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나 늘었대요. 일부 공인중개사업소는 생존을 위해서 편의점이나 카페 같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자, 대출이 막히니까 이 금융권으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니까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갚으니까 사람들이 이 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지난달 27일에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으로 제한했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로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받는 거예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이런 것들은 이자가 훨씬 비싸잖아요. 결국 서민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한쪽을 먹으면 다른 쪽이 터진다는 뜻이에요. 자, 구내 식당이 인기래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구내 식당이 정말 인기예요. 왜냐면은 밖에서 밥 먹기 정말 비싸거든요. 런치플레이션이란 말도 생겼어요. 점심값이 계속 오른다는 뜻이죠. 조사해 보니까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주 3회 이상 구내 식당을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당연히 식비 절감이 1위,
밖에서 먹으면 10,000원이 기본이고 구내식당에서는 5,000원, 6,000원 정도니까 당연히 구내식당으로 가죠. 재밌는 거 요즘 SNS에 맛집 구내식당 지도까지 공유되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회사 구내식당에 몰래 들어가서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웃기면서 안타까운 일이죠. 자, 백종원 논란 정말 실망이에요. 백종원 대표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백종원 대표가 유튜브에서 자기 매장에 농약통을 소스통으로 쓰는 걸 보고 미치겠다라고 했는데 식약처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식품용이 아닌 일반 분무기였대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하고요. 더본코리아는 원산지 표기 오류, 제품 성분 문제, 심지어 임원 면접을 술자리에서 했다는 얘기까지 정말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경찰이 총 1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평소에 위생이랑 규정을 강조하시던 분인데 정작 본인 프랜차이즈 권리는 이 모양이니까 사람들이 더 실망하고 있죠. 자, 로또 43억. 이번엔 좀 신나는 얘기로 할게요. 부산에 있는 로또 판매점에서 대박이 났어요. 수동으로 구매한 로또 2장이 모두 1등이 됐거든요. 만약 한 사람이라면 21억을 2번 받는 거니까 총 43억이에요. 자, 이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인데 그걸 2장이나 운이 좋은 사람이죠. 수동으로 같은 번호를 여러 장 사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꿈에서 본 번호라든가 특별한 의미 있는 번호로 여러 장 이제 찍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 행운의 주인공은 한 사람일까요? 자, 최저임금 협상 난황. 매년 이맘때쯤이면 최저임금 얘기인데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겼어요. 노동계는 11,500원을 달라고 했고 경영계는 처음엔 동결하자고 했다가 지금은 1110원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800원 넘게 차이가 나요. 최근에 노동계가 11,020원, 경영계가 1150원으로 좀 좁혀지긴 했는데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기업들은 내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 가짜 상품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얘기. 요즘 정말 많이 쓰시고 계시죠? 국내 사용자가 707만 명이래요. 1년 전보다 2배가 늘었어요. 싸고 다양한 상품이 많으니까 다행히 인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가짜 상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국내에 11만 원 하는 브랜드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는 1,9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심지어 검색 피하려고 상품명을 이상하게 적어놓는다고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일단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해요. 너무 싸면 의심해 보는 게 맞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가짜 상품이면 100% 환불을 해준다고 했는데 애초에 가짜 상품이 안 팔리는 게 제일 좋죠.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제 뉴스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부동산 얘기부터 자영업자분 힘들 상황, 우리 일상 생활과 관련된 여러 소식들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 그냥 남의 일 같지만 사실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얘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